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 머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전략적 혁신 거점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했습니다. 정인선 회장은 4월 2일 이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 협상에 정부, 기업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철판을 찍어내는 거대한 프레스가 리듬을 타며 내려앉고 300여 대의 로봇이 부품을 정확한 위치로 옮깁니다. 작업자는 무거운 부품을 직접 옮기기보다 기계와 협업하고 전체 공정을 관리하며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여의도 4배 규모 부지 위에 북미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 그룹의 핵심 거점,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들어섰습니다. 기존에는 반자동 형태로 하던 하부에 샤시 및 파워트레인 모듈 장착도 완전 자동화해서 사람이 이렇게 토모타를 끌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들이 300대 이상의 AGV 로봇을 도입해서 AI 기반 품질 관리와 로봇 중심의 생산 공정,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과 근골격계 부상을 줄인 인간 중심 조립 라인까지 현대차 그룹은 이곳을 미래 모빌리티 제조 혁신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혁신의 심장 중심엔 정의선 회장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향후 4년간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 규모의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2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희는 초청을 여기 공장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루이지애나의 제철 전기로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백악관으로 와서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결정을 관세가 효과를 거둔 증거라며 환영했고 정 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할 때라며 다가올 관세 발표에 선제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100만 대 체제를 앞둔 현대차 그룹이 제조를 넘어 외교와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오는 3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워낙 많이 나온 이야기라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무차익 공매도 등 불법 행위들이 전면 차단될 수 있을까요? 유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이유로 전면 중단됐던 공매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99%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 시 불리하지 않도록 기관과 개인의 거래 조건을 통일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는 반드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대차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물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공매도 주문 자체가 나가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관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전 세계 최초로 구축한 시스템 NSDS는 공매도 주문 시점 차입이 이뤄졌는지 확인 후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내부 통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 관리부서와 모니터링 부서, IT 부서 등 당사의 관련 부서들이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법을 막을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성근 그물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등록 법인이라든지 또 그 DMA 계좌를 이용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적발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네, 이제 2분기 주식시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어느 때와 달리
4월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공매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상호 관세의 본격적 시행입니다. 투자자들도 이 변화대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팍스경제TV에서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6명 긴급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증권부의 이재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자, 이 공매도 재개,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공매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를 보면 공매도 재개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는데요. 인터뷰 결과 6명의 전문가 중 5명이 공매도의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1명은 공매도에 대해 당장의 평가는 내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좀 안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투자자들의 걱정은 많습니다. 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당장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한 건데요. 또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은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DX, 차바이오텍 종목을 상위 5개로 뽑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4월에는 이제 또 다른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일부터죠. 바로 미국의 상호 관세 본격 시행입니다. 최근 이제 정의선 회장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31조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당장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한국 기업들이 우려한 것과는 비교해서 다소 완화된 관세 정책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또한 전문가 6명 중 3명은 한국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인터뷰를 보면은 이 상호관세에 있어서 일부 국가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이 완화 내지 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현대차그룹이 이제 미국의 30조 원 규모 이 투자를 발표하니까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한 게 또 대표적인 사례예요.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호 관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는다는 시각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트럼프의 강력한 기조는 여전합니다.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의 연합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죠. 일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투자 심리 영향은 등락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 김영일 센터장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라든지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조금 펼칠 거로 좀 보입니다. 아마 2분기 중에는 오히려 좀 주식시장 쪽에는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조금 늘려간다. 2분기에는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밖에도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센터장들은 크게 1분기 삼성전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 그리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중심으로 한 코스피 기업들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움증권 이형종 센터장은 이런 실적 발표가 이 같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바닥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큰 이벤트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 6명 중 3명이 국내 정치적 이슈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김영일 센터장은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순매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강혁 LS증권 센터장도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며 외국인의 한국 증시 유입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대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원화가 좀 다시 강세 흐름을 간다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매수세가 좀 굉장히 또 가파르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2분기 증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죠.
네, 전문가들은 대부분 상반기 우리 증시 괜찮은 흐름의 상승세를 전망했습니다. 공매도 또 이런 상호 관세에 큰 이슈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려에 비해서 큰 타격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 불확실성, 국내 대내적 정치 불확실성과 같은 이런 큰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통화정책 기대에 상반기 지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큰 파고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증권부의 이재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내용을 겪었던 금호석유화학이 올해 주주총회를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박철환 전 상무의 움직임이 없으면서 분쟁도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임혜정 기자입니다. 백종원 금호석유화학 대표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내실 경영입니다.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지속, 트럼프 위기 출범으로 인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액터헤드라는 경영 방침 아래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실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위기 관리를 위한 내실 경영 강화와 3대 성장 사업을 통한 체질 개선 및 신선장 동력 확보를 실행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3대 성장 전략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 강화와 바이오 지속 가능 소재 확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지원 가속화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등 5개 안건 모두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 안정화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게 잘 유지되고 경영 잘 하니까 그걸 하면 그 바람이지 임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난도 날로 발전하니까 그게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회사 잘 되라고 믿고 있고. 조카인 안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금호석유화학.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박철환 전 상무가 주주 제안을 내지 않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분쟁은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함께 움직였던 차파트너스 자산운용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면서 박 전 상무의 영향력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4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은 내실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네이처셀의 조이트스템이 국내 줄기세포 기업 최초로 FDA 혁신 치료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빠르게 미국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은 수술이나 절개 없이 단 1회 주사 투여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과 관절 기능을 개선합니다. 2009년 국내 임상 개시 후 일괄된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총 250여 명이 넘는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 3상 시험에서 최소 3년 동안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로 지정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혁신적 치료제 지정도 획득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시행된 3상 임상 결과 및 장기 추적 관찰 결과를 제출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치료제나 치료 방법 대비 우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준 것이고요. 국내 순수 기술로 미국 FDA에서 국내 기업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것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FDA의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및 혁신적 치료제 지정이 조인트 스템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 내 조인트 스템의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10월 달에 승인받았던 알맷과 관련해서 그 알맷에 따른 FDA하고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17일에 잡혀 있는데 미국 FDA에서는 이번에 승인을 하면서 그 알맷 미팅과 이번 BTD 미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내용을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미팅 내용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이 조인트 스템의 상용화를 가장 빠른 시기에 진행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한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조인트 스템이 가장 오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기아가 첫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하지만 기아는 타스만을 통해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각진 휀도 위로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선, 범퍼를 파고든 수직형 헤드램프와 픽업 트럭답게 단순함을 강조한 직선의 실루엣, SUV의 편안함과 오프로더의 강인함이 맞닿은 기아의 첫 픽업 트럭 타스만이 출시됩니다. 지난해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노란 위장색으로 첫 선을 보인 타스만이 실체를 드러내며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상고 224mm의 홈롤을 버티는 서스펜션과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얹혀진 타스만은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 엔진으로 운영됩니다. 타스만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 성능을 갖췄으며 트레일러의 중량에 따라 제동력을 설정할 수 있는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기아 최초로 적용되었고 트레일러 장착 후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트레일러 안전성 보조 장치를 탑재하여 안전한 견인이 가능합니다. 차체 기울기와 오일 온도, 구동계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오프로드 전용 화면은 물론 차량 하부를 보여주는 그라운드 뷰 모니터도 기아 브랜드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기존 픽업의 2열 공간은 제한된 전장 사이즈 내에서 배드부 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2열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동급 최대 캐빈 공간을 확보하고 후석 승객에게도 편안한 이동 경험을 위해 미드사이즈 픽업 최초로 슬라이딩 언동 리클라이닝 시트를 마련했습니다. 기아는 타스만을 통해 호주와 중동, 아프리카 등 픽업 강세 지역을 우선 공략합니다. 현지 환경에 맞춘 마케팅과 시장별 트림 차별화 전략으로 글로벌 픽업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시장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전 계약 4,000대를 돌파하며 KG 모빌리티의 무쏘 EV와 함께 국내 픽업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지난해부터 탄자니아에서 니켈 원광 사업을 시작한 유로가 탐사를 끝내고 본격 시추 작업에 돌입합니다. 오는 5월 이후부터 시추를 시작해 채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유로가 탄자니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지 인근 광산에서 채굴된 물량을 조달해 판매하는 방식과 직접 광산에서 채굴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조달 판매의 경우 탄자니아 정부와 협력해 현지에서 채굴된 순도 3% 내외의 황화니켈 광석을 성강 및 정강 플랜트에서 가공해 순도를 올려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선 성강장을 먼저 짓고 거기에 지금 현재 많이 쌓여 있는 저품이 니켈을 저희가 성강장을 진 다음에 15%로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요. 그 양은 1년에 3만 톤 정도의 15% 정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 1차 우선순위 납품을 할 거고요. 직접 채굴 판매 방식은 탐사권 확보한 탄자니아 린디 나칭웨아 지역 니켈 광산에서 진행한다는 계획. 해당 광산의 매장량 확인을 위한 시추는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총 3번의 지구 물리 탐사와 지구 화학 탐사를 수행을 했고요. 최근 이제 2월까지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시추할 그런 위치, 지하 신부의 위치를 구획을 해가지고 이번 이제 5월 이후에 이 시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니켈 광석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선 정강 플랜트 투자가 필요한데 유로는 이 시설 구축에 약 200억 원 정도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로는 광물 공급처를 국내 기업을 최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 중 탄자니아 현지에서 니켈 광산 탐사권 확보부터
직접 채굴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유로가 유일합니다. 한편 탄자니아 광물부는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이 지난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한 한 탄자니아 핵심 광물 로드쇼에서 직접 유로를 언급하며 탄자니아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걸어서 5분 내에 KTX 원주역이 있다면 이 아파트의 입지 조건은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이지만 수도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전영석 기자가 KTX 원주역 앞에 분양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 원주시에 새롭게 들어서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청약 창구는 예비 청약자들로 북적입니다. 문을 연 이후 3일간 방문객 수는 1만 명에 달합니다. 올 1월 말 기준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는 4,100여 가구, 원주 미분양 가구 수는 1,100여 가구입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지만 이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유는 합리적인 분양가입니다. KTX 원주역 도분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사비 인상 등 가파른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층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이곳의 평당 분양가는 1,299만 원. 지난해 10월 인근에서 분양했던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 대비 1,000만 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분양시장이 여전히 위축된 점을 고려해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내세운 것입니다. 무실동 생활권에 속한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실동의 경우 기존 학원과 현성 및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들이 위치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차별화한 설계도 선보였습니다. 3면 개방형 설계로 거실 조망을 극대화했고 다용도실과 이어지는 공간을 팬트리로 설계해 수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주방을 선택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입니다. 주방 장점으로 수납 확장형을 진행하게 되면 주부님들이 넓은 주방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용도실을 알파룸을 선택하게 되면 4인 가족이 4개의 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수요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KG 모빌리티가 간판 모델 토레스의 하이브리드를 입혔습니다. 이제는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기자가 어느 정도나 완성도를 높였는지 직접 몰아봤습니다. 짧고 반복적인 세로 격자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스키드 플레이트 일체형 범퍼, 그 위로 이어지는 LED 헤드램프, 마치 장비를 두른 전사처럼 당당하고 웅장한 자체의 차가 눈앞에 섰습니다. 강인한 볼륨을 강조한 후드라인은 전면의 인상을 한층 날렵하게 완성하고 후면부엔 육각형 리어 가니쉬와 태극 문양에서 차가 난 리어 램프가 강렬한 존재감을 더합니다. 오늘 시승해볼 차량은 KG 모빌리티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장점을 모두 담은 이 차는 모두의 하이브리드라는 슬로건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실제로 국내 SUV 시장 70만 대 중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하고 토레스가 속한 준준형 SUV 세그먼트에서는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토레스 브랜드는 2022년 가솔린 모델을 시작으로 LPG, 전기차인 EVX에 이어 하이브리드까지 선보이며 풀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외형은 KG 모빌리티 특유의 강인함과 모던함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후드가 연결되며 역동적인 인상을 주고 측면 휠 아치 가니쉬와 직선 캐릭터 라인은 전통 SUV의 품격을 강조합니다. KG 모빌리티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대해 듀얼 모터 기반의 전용 변속기를 적용해 도심 주행에서 최대 94%를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향하며 개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32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 더블 디커 스티어링 휠, 중형 SUV 이상의 2열 공간과 최대 1,510리터의 적재 공간까지 갖춰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운전해보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정숙성입니다. 엔진룸과 휠하우스 등 주요 부위의 흡차음재를 강화하고 20인치 흡음형 타이어까지 더해 소음 유입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굴곡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편안한 승차감을 전합니다. KG 모빌리티는 이번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옵션을 넣었습니다. 일본 음향 튜닝 전문가가 직접 튜닝해서 차 안에서
콘서트홀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KGM 링크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부터 공조 제어, 실시간 길 안내와 홈 IoT 연동까지 가능한 커넥티비티 환경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도 적용됐습니다.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춘 점은 가격입니다. 소형 하이브리드 SUV 수준의 가격으로 중형 SUV 체급과 사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도심형 하이브리드 SUV로서의 실용성, 전기차에 버금가는 정숙성, 여유로운 공간과 첨단 기능,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한 토레스 하이브리드. KG 모빌리티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이 모드의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에 걸맞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무였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전자 TV를 세계 1위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실로 대단한 분이죠. 고 한종희 부회장의 가장 큰 장점은 실력뿐 아니라 털털한 인간미였습니다. 그룹 부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늘 겸손했습니다. 제가 안부 문자 한 통을 드려도 한 부회장은 늘 한결같이 따뜻한 답변을 금방 보내왔습니다. 그 정도의 사회적 지위면 목에 힘을 줄 만도 할 텐데 고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늘 자랑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비보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은 더하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라고, 그리고 슬퍼하지 마시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